You keep chasing stars, chasing stars. 네, 대전시정실록. 네, 이번 코너는 나는 최고다 시간입니다. 네, 뭐 최고위원 되신 분이죠. 이제 저희 아임의 오랜 예, 패널이신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덕구민에게 힘이 되는 실력 있는 국회의원 예비후보 예, 민주당 최고위원 박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예, 정치인이시긴 하지만 정말 정치인 다 되셨어요. 어떻게 연휴 때 민심 많이 좀 살펴보셨어요? 어떠세요? 연휴 때 이제 정치인들은 특히 설 명절 때는 시장을 돌거든요. 거기가 민생의 현장이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왜요? 예. 일단 저희는 뭐 시장이 많지 않아서 이제 신탄진 그날 5일장이 있었고 중리시장, 법동시장을 돌았는데 물론 명절 전날이라서 사람들이 꽤 있으시긴 하셨는데 상인들 얘기로는 이것보다 훨씬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몇 분들은 그럭저럭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대부분이 너무 힘들다고 작년보다 체감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작년보다도 힘들다고 하시고 진짜 저 오이 좋아하거든요. 예. 오이가 예전에 3개에 2,000원 뭐 이렇게 샀어요. 그죠? 언제적 얘기예요? 아니 그거 뭐 쌍팔년도 얘기 아니잖아요. 불과 그쵸. 얼마 전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얘기인데, 그렇죠. 몇 년 전도 아니야. 작년에도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작년 초? 근데 지금은 뭐 5,000원 이렇게 가고요. 예, 사과 이제 제수상을 봐야 되니까 저 사과 배 이런 거 사야 되는데 뭐 사과 한 개에 10,000원? 뭐 이렇게 하니까 정말 사진을 찍어서 상을 차려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를 안 보시니까. 네, 카메라를 보시는 게 훨씬 네, 더 잘 나와요. 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카메라 보시라고 안 쳐다보는 거예요. 저 쳐다보시니까. 저는 사람 쳐다보는 게 좋은데. 네, 거기 화면에 사람 나오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가? 저도 차례상 보면서 되게 많이 물가 많이 올랐구나 체감했습니다. 네, 정말 많이 올랐어요. 힘든데 이게 매년 반복되는 얘기라서 사실은 그 명절 때마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지금 안정된 물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명절 때마다 어쨌든 실질 물가가 비싸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올해만큼 그렇게 확 뛴 거는 저 과일 값이 작년 동월에 비해서 뭐 20몇 %씩 뛰고 사과는 뭐 57%? 뭐 배도 한 40몇 %? 뭐 이렇게 물가가 뛰었으니까요. 근데 전 일각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과가 비싸면 샤인머스켓 뭐 조절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고 야 정말 어느 나라 분들이신지 정서가 이렇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발언을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뭐 총선 이야기 나왔으니까 총선 얘기 좀 해보죠. 대전의 7구의 선거구였습니다. 우리 박정현 최고께서는 대덕구에 지금 출사표 던지셨고 네.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박영순 의원하고 지금 경쟁하시는 거잖아요. 네, 8.3의 대결. 네, 두 분이 같은 동갑이세요? 학교, 같은 학교고 또 학번도 같습니다. 뭐 떨리죠. 네, 밖에서는 분위기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 것 같은데요, 저는요. 네,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선거는 끝까지 표를 계산해봐야지 되는 거라서, 근데 열심히 지금 뭐 전화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는데요. 일단 현직이 가장 이제 세죠, 사실. 그렇죠. 그 정보를 다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당원 명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작년 3월 전까지 당원 명부는 3월까지 딱 닫혔으니까 일단 갖고 계시고 3월 이후에 이제 입당한 당원들의 명부는 뭐 없으시겠지만 저도 뭐 그전 것도 없고 지금 것도 없으니까 근데 그 비전, 그러니까 박영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비전과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비전의 차이가 조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뭐 당원들과 지역 주민들께서 잘 선택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선전하시고요. 네. 다른 선거구는 좀 어때요? 우선은 뭐 여러 선거구들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네, 7개 선거구잖아요. 7개 중에 2개가 전략공천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 지역이거나 현직 의원이 나오지 불출마한 지역. 지금 유성 을이 지금 그렇고
서구 갑이 그렇거든요. 그 5개 지역은 일반 공천 지역인데 이번에 그러니까 지난 6일, 7일 공관위가 1차, 2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게 공개는 안 하는 거죠? 아니요, 개별 통보. 발표했죠. 1차는 13개가 단수 공천 지역으로 확정이 지역 선거구 됐고, 지역. 그거 말고 그 예. 하위 10% 뭐 이런 거는. 그거는 이제 명절 지나서 공관위원장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거 외부 공개는 안 하는 거죠. 몰라요. 당사자들만 알고. 궁금해라. 예. 최고위원회에서는 명단 안 돌아요. 그런 거 안 나오면. 돌아요.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근데 1차 그 심사 결과 발표하면서 대전은 2곳 동구하고 유성구 갑을 경선 지역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최근에 동구가 컷오프 됐던 그 우리 예비 후보 한 명이 재심을 청구해서 인용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이제 받아들여지면 3인 경선이 될 가능성이 어느 분이 있고, 컷오프 됐었어요? 정경수 예비 후보가 변호사. 컷오프 됐죠.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재심 청구했고 재심 과정을 거쳐서 후보 이제 뭐 경선 후보가 확정이 되면 3인 선거구가 되고 현직인 장철민 의원하고 황인호 전 구청장하고 저 동구청장 그리고 3인이 되면 이제 정경수 변호사 변호사죠. 변호사. 예, 이렇게 되고요. 유성구 갑은 조승래 의원하고 오강영 전 대전시 의원 2명이 경선하는 걸로 하고요. 19일부터 21일까지가 경선 기간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다음 주죠. 당원 50%, 여론조사 50% 해서 아마 21일까지 확인을 해서 21일 날 발표를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갖고 혹시 뭐 문제 제기가 있으면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될 거고요. 나머지는 지금 전략공천 지역은 전략공천 지역이 됐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최고위원이니까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이런저런 문의를 하시는데 전략공천 지역은 저희 당규상 어떤 곳이 전략공천 지역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당규상 현역 불출마 지역 그리고 사고 지역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2개 저희는 서구 갑 유성 을이 그러니까 박병석 의원 불출마, 그다음에 이상민 의원 탈당했으니까 그랬으니까 사고지역이죠. 된 건데. 네. 근데 여기가 이제 전략 공천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단수 공천을 할 수도 있고. 네. 그 지금 현재 저 유성을도 그렇고 서갑도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지금 열심히 뛰고 계시잖아요. 그분들 중에 이제 경선을 붙일 수도 있고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전략 공천 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략으로 꽂는다 이렇게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럼 나머지 3개는요? 대덕구는 어떻게 해요? 경선 쫄고 있어요. 뭐 아직 결정이 안 난 거예요? 경선 붙여주겠죠? 그러니까 뭐 단수 공천. 그러니까 단수 공천은 네. 뭐 아닐 거고 현직이 계시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당 기조는 현직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현직이신데 도전자하고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이거는 뭐 경선을 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런 데가 아니면 되게 현직이 있는 데는 경선을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을은 단수시니까 지금 경쟁자가 없어. 아무도 후보 예비 후보 등록 안 했죠. 박범계 의원. 얼마나 좋으실까. 거기 도전하지 그랬어요. 네. 그랬나요? 네, 거기는 이제 단수 공천이 되실 가능성이 훨씬 높고, 그리고 중구하고 대덕구가 이제 경선 지역으로 될 가능성이 높죠. 아직까지는 중앙당이 동구하고 그다음에 유성구 갑은 이제 경선 지역으로 했는데 아직 결정을 못했다. 이번 주에 발표가 아마 이제 저희가 보면 뭐 지금 한 100군데도 안 났거든요. 지금 저희 선거구가 253구시잖아요. 47개가 비례니까. 예, 근데 100곳이 지금 안 났어요. 그러니까 3분의 지금 1 정도가 났다고 보시고 이번 주 다음 주에 쭉쭉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그 유성을 아까 이제 그 말씀드렸는데 뭐 허태정 전 대전시장부터 해가지고 여러 분들이 거기에 도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이 중앙당에서 황정화 박사를 인재 영입했잖아요, 청문위원. 그리고 황정화 박사도 나는 지역구 출마를 하고 싶다. 유성을에 도전할 싶다. 이렇게 또 의사를 밝히고 있고 또 거기가 마침 전략 선거구로 지정이 됐고 그래서
단수 공천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지만은 어떤 것 같아요 분위기는? 그거는 이제 전략공관위가 굉장히 고심이 될 것 같아요. 현직은 지금 없지만 어쨌든 인재 영입 되신 분들이 최근에 인재 영입 되신 분들은 예전에는 다 비례 이렇게 꿈꾸고 들어오셨는데 요즘은 비례 생각을 거의 안 하시고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는 분이 대다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황정아 박사도 이제 이 지역에 뭐 연구원 박사시니까 하겠다라는 의사가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 허태정 전 시장께서 또 열심히 뛰고 계시고, 허 시장님은 또 지역 상징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경선이 될지 뭐 어쨌든 그 지역이 전략이 될지는 지금 알 수가 없고 다 관심. 그 김창훈 예비후보인가요? 네네. 그분도 그렇죠. 거기 뭐 김창훈 열심히 후보도 있고. 우리 정기현 지난번에 의원일 때 예. 정기현 의원도 있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큰일 날 뻔했네요. 아니 아닙니다. 근데 이분들 그러니까 예. 정기현 의원은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여기가 전략 선거구면은 과학기술, 그래서 그 과학기술인들끼리 경선을 붙여달라 뭐 이런 얘기까지 또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제안을 했고, 그거는 이제 공관위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봐야지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선거가 다가오면서 네. 출마지를 이렇게 바꾸는 분들도 간혹 나오더라고요. 우선 뭐 허태정 전 시장이 이 황정아 박사가 전략공천 유성을에 되면서 서구 갑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는데 이런 뭐 들어보셨죠 그 얘기?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그 후보자가 자기 지역을 선택할 때는 그 후보자와 지역 주민들의 긴밀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수도권이 아니고 지역은 지역과의 관련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옮길 수 있는 그러니까 옮길 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그쵸. 전체 이제 당 차원에서 당은 사실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좋은 후보이면서 승산이 있는 후보가 에이스고 전체가 이기는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공관위가 어떻게 선택할지는 조금 두고 봐야지 되겠죠. 이제 정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후보들이 어떤 선거구를 선택했을 때 그 지역 유권자들에게 했던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지역을 해서 뭐뭐를 하겠다. 난 이 지역과 연관성을 강조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선거구를 확 바꾸는 거, 이거는 지역 유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지 않은가. 그러니까 뭐 이영선 예비후보 사례를 보면은 예전에 세종에서 서구가 모셨다가 다시 또 세종 가셨단 말이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 저는 상당히 좀 씁쓸했거든요. 네. 뭐 근데 그거는 이제 후보의 선택의 부분이고, 또 후보의 선택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당의 선택에 의해서 또 움직여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이 보시기에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당이 결정해서 움직인다고 하면 그 이해도는 조금 더 폭이 넓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이제 허 시장이 움직인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가능성은 어때 보여요? 네.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 저희 녹화 기준으로 2월 13일 녹화인데요. 오늘 낮에 기자회견 하나 있었어요. 김재선 인재 영입 후보가 아니죠. 인재 영입 17호시든가요? 네네. 그분이 대전 중구청장 선거에 이제 도전하겠다라고 하면서 전략 공천, 단수 공천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니까 황운하 의원이 난 그 경선을 해야 한다. 단수 공천하면 총선 불출마하겠다. 이런 게 세게 나오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오늘 결국은 당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박정현 최고 이름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 좀 뒤통수 맞은 듯한 느낌. 정치인은 이름 거론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좋은 걸로 거론돼야지 되는데, 이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최고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지역의 의사를 중앙에 전달하는 건 제 의무인데요. 실제로
지금 후보자가 뭐 전략공천이 됐든 아니면 경선이 됐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다 따로따로 있어요. 전력공관위가 있고 그냥 공관위가 있고 거기서 결정을 하지 최고위원회에 일일이 보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위원들도 다 자기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분들도 출마자들이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최고위가 공관위 역할을 하지 뭐하러 공관위 따로 꾸리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최고위원이라 하더라도 알 수 없다. 다만 저는 어쨌든 경선이라는 과정이 가장 합리적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지역에서 열심히 지역을 다졌던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이제 당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당이 결정하면 저는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지역의 그런 여론들을 중앙에 또 열심히 전달할 책임이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저희 아마 다음번 방송 때에는 얼추 이제 후보들이 다 확정이 돼서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할 것 같은데 저 한 달 후에 나오죠. 예, 그쵸. 4주 뒤입니다. 예, 그럼 4주 후에는 예비에서 예비자를 떼고 후보로 나와야 되는데 이거 네,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겠네. 도와주십시오. 그 결과 나오는 날 저희가 전화 인터뷰 한번 요청드릴 테니까 네. 그래서 방송 녹화 때 그 삽입해드릴게요. 네, 그 고맙습니다. 예비가 떼지든 안 떼지든 연결 한번 네. 하는 걸로. 저는 네. 떼지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박정현 최고와 함께 대전 지역 그 민주당의 총선 분위기 지금 이야기했고요. 뭐 곧 이제 경선 열리고 2월 말쯤이면 모든 후보가 확정이 될 거니까 한참 많이들 바쁠 상황인 것 같네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워낙 세게 이겼기 때문에 민주당은 늘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저희가 과반을 넘긴 게 2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민주당은 과반은 넘겨야 된다. 151석 이상은 해야 된다. 왜냐? 지금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하에 민생, 민주주의, 평화가 지금 파탄나게 생겼다.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침몰하게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과반 이상을 넘겨야지 지금 윤석열 정권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 유권자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 방송 때 예비자가 떼고 나오시는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이것도 한번 오늘 얘기해보죠. 뭐 총선 전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얼마 전에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아시죠? 네, 네. 예타 면제받고 4조 6천억 원인가요? 네. 그 사업비도 네. 이제 지원받게 됐는데 네. 우선 이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에 어떻게 평가하세요? 달빛철도 왜 달빛이지 이렇게 봤더니 대구 달. 달구벌 옛날 대구가 달구벌이었거든요. 그 달구벌의 달. 대구 출신 아니세요? 원래? 네, 고향이?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고향에서 어렸을 때 떠나왔기 때문에 제 고향은 대전이죠. 예. 네. 그리고 광주 빛골의 빛을 합쳐서 달빛이라고 해서 철도를 하는 거고요. 이게 그렇게 되면 광주 송정역하고 서대구역을 잇는 거고 한 200km 정도 되는 길이고요. 원래 고속도로로 가면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를 1시간 반에 오갈 수 있도록 이 영호남을 그 기반으로 한 SOC 사업들을 조금 확대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일단 이거가 이제 지금은 대구하고 광주 부분만 있지만 우리도 지금 그 충청권 광역철도망이라는 게 지금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1단계는 이제 계룡에서 우리 그 신탄진까지 되고 2단계는 신탄진에서 조치원 그리고 3단계는 계룡에서 강경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것도 빨리 이제 진행이 1단계는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네. 조금 모호해요. 저는 이 네. 달빛철도 보면서 네. 88 고속도로 혹시 최고위원 가보셨어요? 예. 아니 가보진 않았는데 거기 네. 교통량이 되게 적어요. 네. 그래서 1차로가 구간도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고속도로의 중앙차로가 가변 차선도 있어요. 네. 그 정도로 폭이 좁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없으니까요. 네. 교통량이. 네. 그러니까 여기 이 철도가 뭐 영호남의 화합이라든지 이런 상징성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경제성이 네. 너무 떨어진다. 맞아요. 예. BC값이 0.4대라고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조 6천억 원을 예타 없이 해준다. 네. 물론 뭐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럼 우리 대전은
우리 그러니까, 대전은 예. 뭐냐는 거지. 그러니까 저처럼 예. 실력 있는 사람을 아니 뽑아주셔야지. 트램 같은 거 하나만 해도 예타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예타 면제 면제 8천억 뭐 했죠. 얘기했지만 예, 지금 예. 뭐 증액되면서 아직 1조 제대로 4천억? 뭐 이러고 있죠. 거기에다 대전교도소 문제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4조 6천억보다 훨씬 사업 규모가 적고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그런 필요성이 많은 네.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램은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예타 면제를 하면서 급물살을 탄 거는 사실이거든요. 다만 이제 그 차량 방식하고 이제 그 에너지 급전 방식하고 어떻게 할 건지 충전 방식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있어서 조금 늦게 시작이 됐고 이 과정에서 지하로 또 가야 되는 부분 때문에 원래 예상했던 그 건설 비용보다 지금 거의 2배 정도 그렇죠.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확보하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 사실은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감세 정책을 하면서 국가 재원 쓸 수 있는 재원이 지금 적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수도권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이 더 집중적으로 개발이 되고 지역은 더 사실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달빛 그 철도도 저희가 같이 지원하고 응원하고 대신 다른 지역도 이게 충청권에서 치러져야 될 현안 사업들을 함께 응원하고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그 연대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충청권이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 보면 항상 소외되고 외면받아요. 공항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네. 예타 면제 이런 특별법 이런 것들이 있어서 유독 소외받는 거 결국은 충청의 정치적 지위가 다른 영혼함에 비해서 좀 낮은 게 원인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더 이제 전략적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본인 만약에 국회가 뭐 어떻게 하실래요 이런 문제를? 저는 뭐 우리 충청권 의원들이 연대해서 확실하게 따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아니, 다들 근데 역대 국회의원들이나 후보들 그런 얘기 했거든요. 현실하고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박정현 최고만의 믿어주십시오. 네, 믿어주십시오. 나 한번 이거라 믿어주세요. 네, 믿어주십시오. 예. 그래서 믿고 안 되면 그때 또 표로 심판해라. 회초리를 대시면 되는데 네. 아마 저를 믿어주시면 우리 지역에 저런 국회의원이 이제 드디어 나타났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저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달빛철도 특별법 보면서 솔직한 심정은 배가 아팠어요. 그렇죠. 예, 많이 사실은, 아팠어요. 예, 저는 이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약간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도 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가 세금을 제대로 걷도록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지금 하지만 부자 감세가 상당하죠. 유리지갑만 그러니까 이 직장인들 유리지갑만 털리지 실제로 지금 계속 부자 감세 정책이 발표되지 않습니까? 세수가 점점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22대 국회에서는 정부가 그 제대로 된 세수 정책을 좀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세금을 제대로 걷도록 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거에 기반해서 지역이 더 좀 그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좀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는 최고다 시간에는요, 대전 지역의 총선 이야기 그리고 이제 충청권 홀대론이 생각나는 이 달빛철도 특별법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고요. 대덕구에서 지금 예비후보 등록하셨는데 다음번 출연 때에는 네. 그냥 후보이거나 예비자 떼고 아니면 그냥 최고위원이거나 호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두 개 다 호칭을 달고 오겠습니다. 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